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몽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란바타르 몽골 대통령 할투마긴 바투 톨가 가카. 나는 귀국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몽골인민혁명 승리 99돌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진선적인 몽골 인민이 역사적인 인민혁명 승리 후 달성한 고귀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큰 존진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몽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자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 끊임없이 강화 발전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7월 11일 평양.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토 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루이스 로돌포 아비나티르 코로나 가카. 나는 당신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7월 10일 평양.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은 조국의 북변 함경북도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7월 12일 정말 내년이 없는 폭염 속에서도 오랑천 발전소 파량원제 건설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사를 시작하여 17년이 넘도록 아직도 언제를 완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 오랑천 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이고 또 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사활적인 문제라고 정말 그 백두산 아래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발전소 건설을 다고째 끝낼 때 대한 방향과 방법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대책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취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발행 문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함경북도 노동계급과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뚜렷이 보여주는 시대의 기념비로 당중앙 결상의 성벽으로 거창하게 일도서게 될 것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훌륭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도안의 인민들과 발전소 건설자들은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파량원제를 훌륭히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을 당창은 75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완공하기 위해서 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미운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선언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 고성군민발전소 온재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는 금강군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205만 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이절에서 강원도 정신 창조사의 용기를 높이 떨쳐갈 열의안고 온재 송토 및 장석사 기공사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사석을 확보한 이들은 륜전 기재들의 실동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많은 토량을 운반함으로써 온재 송토 작업을 부리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건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장석사 기공사에서 실적을 올려 온재 공사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리어포구역 서신 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 장마철 큰물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장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기본 배수로에 대한 수로 가시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애써 키운 남새 작물들이 큰 물에 의해서 유실되는 현상이 없도록 물빼기 도랑 파기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강냉이 포기들이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랑낭구유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온 나라를 수리마 몰리마하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랑낭 식료공장의 정업원들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군내에 수백 그루의 과일나무와 화초를 심었으며 산림 담당 구역에도 여러 해 동안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연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5월 14일에 우리가 심은 그 세입소나무입니다. 이게 우리 맡은 그 산림 담당 구간에 한 2,000그루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매일 물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다 살렸습니다. 우리가 심고 가꾼 나무들이 정말 이렇게 다 자라서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러니까 저 산들에 우리 땀과 노력도 깃들어 있구나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가 우리 담당 산림구역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나무 몇 대밖에 없었고 정말 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여기에 애국의 마음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모든 정부들이 떨쳐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생태환경에 유리한 조건에서 오늘같이 이런 울창한 수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곳 랑낭 식료공장과 랑낭구역 채과돔에서는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수도 시민들을 위하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이 나를 따라 도에만 가는 속에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의 천물 복숭아가 1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과일을 생산해서 평양시 안의 어린이들과 상업봉사망들에 보내준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도 과일나무 비비 관리를 잘해서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7월이면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평양에 오곤 합니다. 올해에도 복숭아 풍년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따들이니 복숭아를 알알이 골라서 300톤을 싣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하자고 우리 과일군 인들이 봄내 여름내 땀 흘려 갖고 온 복숭아들입니다. 이게 천물 복숭아 외에도 이 따들일 과일들이 많은데 수사가는 쪽죠.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지게 하는 데서 맡은 수송 임무를 더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 수송대는 평양애육원, 육아원과 상업봉사망들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정업원들의 후방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동강 식료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이 실지 덕을 벌 수 있게 후방기지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축산과 양호를 근기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이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한 높을 목표를 세우고 양호 작업을 객원 확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호를 할 줄 모르다 하니까 다른 단위에 가서 메기 정사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나니까 우리가 정말 실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우리 공급원들이 지혜를 합쳐서 과학기술 학습도 하고 앞선 단위들이 찾아가서 경험도 배워오면서 여러 가지 사양 관련해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만 마리의 메기를 생산해가지고 정업원들이 후방 공급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사에서는 돼지, 닭, 벌이, 기산이, 토끼를 비롯한 수백 마리 집중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기본 모기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풀, 남새 부산물을 모기에 섞여 발효시켜서 먹이는 과정에 알곡모기 소유율을 낮추고 피사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양 방법을 도둑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서는 거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정업원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축산해서 기본은 거령 순환 생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거령 순환 생산 체계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단백 건충을 생산하는 겁니다. 경험에 의하면 알라에 달게 한 데는 이제 완전 사료를 주고 먹고 나온 배설물로 50%는 균 처리해가지고 단백 건충 모기를 쓰고 또 50%는 또 균 처리해가지고 돼지 사료를 직접 들어갑니다. 유기질 비료 생산한 거는 온실남새, 그다음에 기타 가수에 다 쓰고 그하고 단백건충 생산한 건 알라이 달게 한번 쏘본 데 비하면 정전보다 20% 알라이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양호에선 새끼 먹일 때 유충 단계에서 고조초도 정전에 콩깨묵으로 쓰던 그때보다 몸 중량이 같은 기일 내에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알곡 사료를 30% 정도 전략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최신관리국에서 체육관을 새로 건설하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건설한 2층으로 된 체육관은 연건평이 1,500여평방이나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목욕탕과 물놀이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그 배구와 롱구, 탁구와 바드민턴 등 여러 가지 체육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육실과 200여 명의 수용 능력을 가진 관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문화 후생시설들은 우리가 자체로 제작한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발전기에서 나오는 80여 킬로와트의 전력과 퓨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기로는 사계절 실내 온도와 그다음에 조명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차와 독수, 초음파 의자를 가동하고 있는 양수기들이 동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놀이장 물온도와 바닥 난방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얻어지는 퓨얼로 이용되고 있으며 물놀이장에서 사용한 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가 공정을 거쳐서 다시 요과해서 양호못과 밑과의 소육성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1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283만 2730여 명, 사망자 수는 56만 702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1일 현재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감염자가 290만 2786명, 사망자 수는 6만 8847명, 유럽에서는 감염자 수가 255만 9712명, 사망자 수가 19만 6338명, 아메리카에서는 677만 6703명의 감염자와 28만 8666명의 사망자가 등록되고, 아프리카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58만 1595명, 1만 3029명, 오세안주에서는 1만 1216명의 감염자와 129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보건비상계획 집행국장은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1일 하루 동안 6만 3,680여 명의 감염자와 74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는 335만 4,900여 명, 사망자 수는 13만 7,390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9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라의 당파적 근성이 대류행 전염병과의 싸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지금 분열이 심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 11일 하루 동안 384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돼서 총 감염자 수는 2만 229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 전파의 심각성으로부터 8일 불가리아 정부는 해제했던 방역 조치들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스트랄리아의 빅토리아주 당국은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멜버른시에서
6주일간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조건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해서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길로이시에서 만도 5,400에이커의 초원이 불타버렸으며 많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산타 클라리타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들불이 계속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제리아의 라고스주에서 11일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포태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산, 부전을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대관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균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과 황해남도,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지용의 용량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13일 월요일, 음력으로 5월 24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 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 남북도, 개성시, 강원도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이상, 이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흐릴 때에는 이 사람들 속에서 머리 아픔이 나타나거나 관절염을 비롯한 신경계통 질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해 남북도, 개성시의 모든 부문,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이 많은 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후리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후리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후리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이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